안녕하세요. 이제 3강을 마치고 4강 들어갈 차례가 됐습니다. 4강의 제목은 벡터와 미분 연산자입니다. 벡터와 미분 연산자를 배우는데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이 편미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편미분이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벡터 미분 연산자는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이것을 벡터 미분 연산자라고도 있고 또 무엇이라고도 읽냐면 델 연산자 이렇게도 읽는데, 여기서 이 델이라고 하는 것은 저 맨 왼쪽 좌변에 표시한 거 있죠. 세모 거꾸로 세운 거, 이게 바로 델타, 그리스 문자의 델타 대문자를 거꾸로 세운 것인데, 이걸 어떻게 읽냐면 그냥 델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저 기호를 표시하는 명칭이 바로 델이기 때문에 델 연산자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것은 미분 연산자임과 동시에 여기에 지금 단위 벡터들이 있죠. 그래서 미분을 한 다음에 벡터로 만드는 연산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중에서 요 미분 연산자를 좀 이상하게 표시했죠. 이렇게 올챙이처럼 표시한 거, 이게 바로 무슨 기호냐면 편미분 기호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편미분이 무엇인지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편미분은 그냥 미분은 우리 D 이렇게 있죠. dx분의 D 이런데, 이 편미분은 어떻게, 동그라미 저 올챙이 표시는 어떻게 읽냐면 파샬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파샬 x 분의 파샬, 또는 파샬 y분의 파샬, 그러든가 위에서부터 읽어서 파샬 오버 파샬 x 이렇게 읽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편미분을 읽는 것인데, 이게 미분의 일종이니까 우리 앞에서 제 3강에서 미분 배운 거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미분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차분의 일종이라고 그랬죠. 차분이란 것도 별게 아니라 어때요?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뺀 것이 차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difference였죠. 그리고 미분은 무엇이에요? 이 차분 중에서 좀 작은 거라고 그랬죠. 근데 어느 정도로 작아야 된다 그랬어요? 상당히 작아야 되는데 어느 정도 작냐면, 아무리 작은 수를 말해도 그보다 더 작은 수, 이게 이제 그 무한소의 개념입니다. 근데 딱 0하고 같으면 안 됩니다. 굉장히 작으면 0이 되겠죠. 0보다는 0이면 안 되는 작은 수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거, 이걸 미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x 프라임을 x에 무한히 가깝게 보내는 거, 이것을 미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굉장히 작다, 그거 하면 어느 정도 작아야 되는지 기준이 뭐하죠?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얼마나 작으면 미분이라고 할 수 있냐면, 제곱을 했을 때 무시할 수 있으면, 제곱을 했을 때 0이라고 놓을 수가 있으면, 제곱하면 딱 0이라고 같다고 놓을 수가 있으면 미분이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미분은 우리 얘기할 때 항상 함수 관계에서 미분을 얘기했는데, 함수 관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그리면 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때 여기에 있는 저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수라고 그랬죠. y는 fx. 그래서 그리고 x가 바로 독립변수입니다. 그리고 저 y가 이제 종속변수인데, 그래서 함수는 종속변수를 독립변수하고 연결시켜주는 이 숫자들의 모임을 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함수가 주어지면 거기에 독립변수의 값이 정해지면 종속변수 y의 값이 그냥 정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그냥 미분은 우리 아무렇게나 차분인데, 그래서 나중값에서 처음값 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미분을 아주 굉장히 작다고 그랬는데, 굉장히 작으면서도 어떤 값이나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작으면서. 그래서 그 미분이 딱 얼마여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분이 좀 커도 좋고 좀 작아도 좋은데, 좀 크더라고 하더라도 제곱하면 0으로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작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종속변수의 미분은 어떻게 구하냐면, 종속변수는 어떻습니까? 독립변수가 정해지면 종속변수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y는 fx라고 한다면 독립변수는 어때요? 자, 이때 요 독립변수의 미분은 마음대로 정한다라고 하는 뜻은 작기는 작지만 그 값이 얼마인지는 내가 마음대로 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종속변수의 미분은 독립변수의 미분처럼 y 프라임 빼기 y지만 이 y가 마음대로 정해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독립변수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종속변수가 정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dx는
독립변수의 미분을 이렇게 딱 정해놨다고 한다면 x 프라임을 이제 x 더하기 dx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 dy는 y 프라임 빼기 y인데 y 프라임은 어떻게 정해지느냐? 종속변수의 x 자리에 요거 x 더하기 dx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의 종속변수의 미분의 정의는 어떻게 했냐면 그 함수에다가 x 프라임을 집어넣고 그래서 fx 프라임 빼기 fx가 종속변수의 미분이니까 fx 더하기 dx 빼기 fx가 종속변수의 미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속변수의 미분을 그래프로 그려서 표시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여기서 차분을 표시했어요. 큰 거는. 그리고 이 차분에서 저 독립변수를 점점 가까이 갖고 가면 미분이 되겠죠. 미분을 엄밀하게 그리면 우리가 안 보여야 되겠죠. 굉장히 작아야 되니까. 그래도 약간 크게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이때 차분에서 두 독립변수의 값을 연결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 연결한 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이게 미분이 딱 되면 그 점에서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점 P에 딱 X가 있다고 한다면 점 P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무엇과 같냐면 두 미분의 B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점에서 dx와 dy, 독립변수의 미분과 그 독립변수의 미분으로 정해지는 종속변수의 미분의 B가 바로 거기서의 기울기다라고 할 수가 있고, 이 기울기를 우리가 프라임으로 표시하는데 이 기울기가 바로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도함수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점 P에서 도함수다라고 얘기해서 자, 요 식으로부터 우리 어떻게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dy는 f'x dx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dy는 f'x dx인데 이거는 어떻게 쓴 거나 마찬가지라면 dy를 dx로 나눴다 곱한 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dy분의 dx가 f'x하고 똑같은 값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 똑같이 생각할 수가 있다. 우리가 지난 제3강에서 dx분의 dy를 dx와 dy 사이의 b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y를 도함수를 구하라고 하는 dx분의 d가 그런 연산자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바로 이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편미분이 나옵니다. 이제 편미분은 여기서 우리가 미분을 독립변수의 미분과 종속변수의 미분까지 했는데, 편미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편미분은 어느 경우냐면 독립변수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인 경우에 편미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독립변수가 두 개인 경우를 보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함수가 있는데 함수 u라는 종속변수는 두 개의 독립변수 x와 y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죠. 여기서 y는 독립변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종속변수의 미분은 어떻게 되냐면 내 x라는 독립변수의 미분에 의해서 정해지는 부분이 있고 y라는 독립변수에 의해서 정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요 두 개 f에 x 첨자 붙인 거, 그 다음에 f에 y 첨자 붙인 거, 이것이 바로 편미분에 해당해서 이걸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 파셜 x분의 파셜 u라고 쓴 게 저기는 f 아래 첨자 x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파셜 u 나누기 파셜 y라고 쓴 것이 바로 f의 첨자 y라고 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놓냐면 fx는 f의 아래 첨자 x는 파셜 x분의 파셜 u고 f의 y는 파셜 y분의 파셜 u인데, 이때 바로 요 파셜 x분의 파셜 u 그리고 파셜 y분의 파셜 u가 바로 편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미분은 언제 얘기하냐면 독립변수가 반드시 두 개 이상일 때만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변수가 하나 있을 때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예를 가지고 하나 설명해 보겠어요. 독립변수가 둘 이상일 때 u가 x제곱 y로 주어진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x하고 y는 여기서 독립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 u는 지금 x에도 의존하고 y에도 의존하죠. 이걸 x에 대해서 미분한다 또는 x에 대해서 편미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 파셜 x분의 파셜 u는 뭐냐면 y는 가만 놔둡니다. y는 고정하고 y는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x에 대해서만 미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y는 상수처럼 취급하니까 x제곱을 미분하면 2x가 되죠. 그래서 파셜 x분의 파셜 u는 u가 이렇게 주었을 때 2xy가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걸 y에 대해서 편미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파셜 y분의 파셜 u 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이 이번에는 상수로 취급하는 겁니다. x제곱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y만 미분하니까 y를 미분 1이죠. 그래서 x제곱이 된다. 다시 말하면 x는 고정하고 y에 대해서 미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분의 정의가 조금 전에 어땠어요? 종속변수의 미분의 경우에는 y는 fx라고 주어지면 그때 미분은 dx분의 dy는 dx분의 하고서 fx 더하기 dx 빼기 fx 이랬죠. 자, 그럼 편미분의 정의는 어떠냐? 편미분은 u가 fx하고 y의 함수라고 한다면 파셜 x분의 파셜 u는 어떻게 정의되는 거냐면 y는 그대로 놔두고 x에다가 x자리에 x 플러스 dx 빼기 fx 한 거, 이걸 dx로 나눈 거, 이게 바로 파셜 x분의 파셜 u다. 근데 파셜 y분의 파셜 u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x는 그대로 놔두고 y 더하기 dy 빼기 fy 한 것을 dy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편미분은 어떻습니까? 어렵지가 않죠. 독립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어떤 변수에 대해서, 어떤 독립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한다고 하면 그 독립변수만 제외하고 나머지 독립변수들을 다 상수치구를 한다. 다 안 변한다고 생각하고 미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편미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합해서 이제 이용이 될 때 두 가지로 용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상미분과 편미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미분은 ordinary differential입니다. 편미분은 partial differential이라고 그랬죠. 이건 언제 이용이 되냐면 상미분 방정식이라고 말할 때 이용이 됩니다.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상미분 방정식은 어떤 경우냐면 독립변수가 하나인 경우에 미분 방정식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독립변수가 하나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차 선형 미분 방정식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종속변수는 x고 독립변수는 t인데 이때 계수는 독립변수의 이제 함수가 독립변수의 함수가 계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이게 바로 상미분 방정식이다. 이때는 독립변수가 t 하나뿐이고 여기서 종속변수는 뭡니까? x가 종속변수죠. 근데 편미분 방정식이란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이면 모두가 다 편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이라고 하는데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인 편미분 방정식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u가 x, y, z의 함수인데 x에 대해서 2번 편미분한 거 더하기 y에 대해서 2번 편미분한 거 그다음에 더하기 z에 대해서 2번 편미분하는 것이 0이다 라고 하는 방정식이 바로 편미분 방정식이 되겠고, 앞으로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 방정식은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아무튼지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이면서 미분 방정식이 되면 항상 이렇게 편미분 방정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독립변수가 하나인 미분 방정식을 뭐라고 부르냐면 상미분 방정식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편미분 방정식을 또 다른 것과 연관지어서 부를 때도 있습니다.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함수가 무엇에 의존하는지 하는 걸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자, 직접 의존과 간접 의존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xt는 2t다. yt는 t제곱 빼기 t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t가 지금 독립변수입니다. 그리고 x와 y가 지금 종속변수죠.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그냥 x와 y가 t에 의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간좌표 x와 t는 시간좌표 t에 의존한다. 영어로는 two space coordinates x and y depend on time t. 그래서 어떤 좌표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가 어떤 독립변수에 의존한다라는 얘기를 할 때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 depend on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냥 의존하는 거 depend on time t 하면 되는데, 근데 어떤 경우도 있을 수가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fxy는 x제곱 y다 라고 하면 fxy라는 함수는 변수 x와 y의 이제 함수가 되죠. x와 y에 의존하는 게 되죠. 근데 x와 y도 또 다른 독립변수의 함수가 돼서 이렇게 x는 2t고 y는 t제곱 마이너스 t라고 한다면 여기서 진짜 독립변수는 t고 그 다음에 x하고 y는 t에 대한 종속변수고 그 종속변수에도 의존하는 함수 fxy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어떻게 하냐면 f는 x와 y를 통하여 t의
간접으로 의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시간이 변하면 어떻겠습니까? x와 y가 변하죠. 그래서 x와 y가 t를 시간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변하니까 fn은 지금 t자가 하나도 없지만 어떻습니까? x와 y가 t가 변하면 변하니까 f도 역시 시간이 이제 지나면 변하겠죠. 근데 저기 t는 저 원래 시계는 t가 안 보이죠. 이럴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간접으로 의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F depends on T implicitly through X and Y. 여기서 간접으로 의존한다라고 하는 말을 implicitly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depends on implicitly. 그래서 간접으로 의존하는 건 depends on implicitly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저기 원래 함수에 보니까 시간 t가 보이지 않죠. 그런데도 시간에 대해서 이제 의존할 때 이걸 implicitly, 사실은 implicitly가 좀 감춰져서 의존한다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근데 그런 말이 우리나라 말에는 적당한 게 없어서 그냥 간접으로 의존한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맞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도 있을 수가 있냐면 g라는 함수는 x에도 의존하고 y에도 의존하지만 t에도 또 의존하게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 저 f하고는 뭐가 달라요? 저기 t가 하나 또 있습니다. t가 눈에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역시 x는 2t고 y는 t제곱 마이너스 t. 그래서 x와 y는 t에 의존하는 그런 종속 변수라고 한다면 이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t에도 의존하기도 하고 x와 y에 의해서 x와 y에 의존하는데 x와 y는 t에 의존하니까 그 영향도 또 있겠죠. 그래서 g는 t에 의해서 복잡하게 변하겠죠. 이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g는 t에 직접 의존할 뿐 아니라 저기 t가 있으니까 직접 의존하죠. 그리고 t는 안 보이는 x와 y를 통하여 t에 간접으로도 의존한다. 영어로는 g depends on t not only explicitly but also implicitly through x and y. 그래서 직접 의존한다라고 할 때는 어떤 말을 쓰냐면 explicitly라는 말을 씁니다. 아까 간접은 뭐였어요? implicitly죠. 그래서 자, x는 t가 안 보이는데 x 때문에 의존하는 거, 이건 implicitly 의존하는 겁니다. 근데 g는 저기 t도 또 있죠. 이건 explicitly 의존한다. 그래서 의존할 때 이렇게 implicitly 의존하는 것과 explicitly 의존하는 게 있는데 이거 구분해야지 되겠어요. 이게 바로 편미분과 굉장히 중요한 관계에 있습니다. 자, 이걸 잘 구분하면 여기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무슨 용어가 있냐면 전미분과 편미분입니다. 그래서 전미분 도함수다라고 한다면 그걸 전미분은 무엇을 번역한 거냐면 total differential을 이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total differential derivative라고 하면 그러면 dt분의 df 이거 데리버티브 도함수죠. 그래서 이걸 전미분이라고 하고 직접 의존과 간접 의존 모두에 의한 변화에 대한 미분 도함수입니다. 그래서 t에 대한 미분 도함수인데 그 f가 간접으로 의존하는 경우까지 다 따진 미분 도함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가 하면 편미분 도함수는 파시얼 디퍼런셜 데리버티브는 여기 아까 한 것처럼 이 파시얼 기호를 쓰는데 이건 뭐냐면 직접 의존한 경우에만, 직접 의존했을 때만의 미분 도함수를 편미분 도함수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f가 x하고 y하고 t에 의존하는데 이것의 전미분은 요것의 미분을 구하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미분 구하는 방법 알았죠? 파셜 x분의 파셜 f하고 dx, 그 다음에 파셜 y분의 파셜 y분의 파셜 f하고 dy, 그 다음에 파셜 t분의 파셜 f하고 dt 이렇게 쓰죠. 그래서 어떤 함수가 그 변수가 여러 개 의존하면 이런 식으로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의 미분은 디퍼렌셜은 각각에 의존하는 게 파셜 x분의 파셜 f dx, 파셜 y분의 파셜 f dy, 더하기 파셜 f분의 파셜 t분의 파셜 f dt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전미분 도함수를 구하려면 dt분의 df를 구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dt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dt분의 df는 파셜 x분의 파셜 f dt분의 dx 더하기 파셜 y분의 파셜 f dt분의 dy 더하기 여기에 dt는 어떻습니까? 지워지죠. 그래서 파셜 t분의 파셜 f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맨 왼쪽에 있는 거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전미분 도함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것만을 뭐라고 그러냐면 편미분 도함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편미분 도함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지 되냐?
explicitly 의존하는 변수에 대해서만 미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전미분도 함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implicitly 의존하는 것도 전부 다 고려해서 도함수를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우변의 처음 두 항, 이것은 바로 implicitly 의존하는, 시간에 의존하는 항에 의해서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도함수를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항만 편미분 도함수만 explicitly 의존하는 것에 대한 도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하겠으면, 못하는 것도 좀 있죠. 그래서 연습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전미분 도함수하고 편미분 도함수 하나 구하는데, 아까 주어진 것처럼 F는 저렇게 X제곱 YT, 그래서, 임플리시트하게 X와 Y에 의해서 시간에 의존하고, T에 의존하고, 그 다음에 여기 T도 있으니까 F가 T에 의해서 익스플리시트하게도 의존한다고 할 때, 그리고 X는 ET고 Y는 T제곱 마이너스 T라고 할 때, T는 2에서, 여기 단위는 안 쓰겠습니다. T는 2에서 편미분 도함수도 구하고 전미분 도함수도 구해보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 자, 여기 함수는 이렇게 주어졌어요. 편미분 도함수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X제곱 Y는 이건 뭐예요? 그냥 이거 안 변한다고 고정시키는 거죠. T에 대해서만 미분하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파셜 T분의 파셜 F는 X제곱 Y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T가 2일 때 요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자, X의 이제 값을 T는 2일 때 구해야지 되고, Y의 값을 T는 2일 때 구해야 되겠죠. X의 값이 T는 2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기다 집어넣으니까 4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됩니까? 2는 4 빼기 2 하니까 2가 됐어요. 그래서 이 값을 집어넣으면 파셜 T분의 파셜 F가 T는 2일 때는 X가 2일 때의 제곱에다가 Y가 2일 때를 곱하면 되겠죠. 그게 바로 뭡니까? 4의 제곱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그 값은 뭐가 되냐면 3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미분 도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어요. 전미분 도함수 구하려면 어때요? 차근차근 다 미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항 미분하면 EXYT가 되고, 그렇죠? 그 첫 번째 파셜 X분의 파셜 F 하면, X 제곱만 미분하니까 EXYT가 되고, 거기다 이제 뭘 곱해야 됩니까? DT분의 DX를 곱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도 Y를 미분해야 되죠? 그러면 X제곱 T가 되죠? 그리고 DT분의 DY를 곱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T에 대해서 편미분해야 되죠? X제곱 Y 하는데, 파셜, T분의 파셜 하면 T만 없어졌어요. 근데 DT분의 DT는 1이니까 없어졌습니다. 자, 요 값을 구해야지 되는데, 요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DT분의 DX하고 DT분의 DY가 T는 2일 때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저기다가 요거 한번 미분하면 X를 미분하면 2니까 DT분의 DX가 T는 2일 때는 값은 2고,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2T 빼기 1이니까 이거는 2T는 4에서 빼기 1하니까 3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입을 하겠어요. DT분의 DF가 T는 2일 때 대입한다면 여기에 2 곱하기 X가 2일 때는 얼마가 됩니까? 4가 되죠. 그 다음에 Y가 2일 때는 얼마가 됩니까? 2가 되죠. T도 2가 되죠. 그 다음에 DT분의 DX는 얼마입니까? 2죠. 그래서 2를 4번 곱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 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이니까 요 X의 제곱은, X의 제곱은 4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T가 2가 있고, DT분의 DY는 3이죠. 자, 이렇게 곱하면 됐고, 세 번째 항은 아까 우리가 구해 놓은 거죠. 32죠. 자, 이렇게 더하면 되니까 요걸 다 계산했더니 얼마가 되냐면 192가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셜 데리버티브의 값하고 파셜 디퍼런셜 데리버티브, 편미분 도함수의 값하고 전미분 토탈 디퍼런셜 데리버티브 값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X와 Y를 통해서 임플리시트하게 변하는 것까지 이렇게 고려를 해야지 되는데, 이런 미분을 구하기 전에 X하고 Y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이걸 어떻게 고쳐놓을 수도 있냐면, XYT를 갖다가 X제곱은 2T니까 2T 대입합니다. 그리고 Y는 T제곱 마이너스 T니까 그거 그대로 대입합니다. 그리고 또 T 있으니까 다 대입해서 T 함수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T 함수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전미분은 바로 뭐가 되냐면 요것을 T에 대해서 미분한 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미분해 보겠어요. 요걸 T에 대해서 미분하면 4, 5, 20 하니까 20T 4승 빼기 16T 3승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T가 2일 때 요 값을 구하면 요 값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기다 다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네, 역시 192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거는 직접 대입해서 구했지만, 직접 대입했다든가 이런 식이 안 주어졌더라도 임플리시트하게 의존하는 거, 또 토탈 데리버티브에서는 들어가지만
파셜 데리버티브에서는 어떤다고 했어요? 파셜 디퍼런셜 데리버티브에서는 그 함수의 그 변수가 눈에 보여야지 됩니다. 그게 바로 익스플리시틀리하게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익스플리시틀리하게 의존하는 것만 미분할 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편미분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 4강의 첫 번째 시간에는 편미분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편미분 자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이 편미분을 가지고 벡터 미분 연산자를 표현했죠. 그리고 이 벡터 미분 연산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우리 4강에서 차근차근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